첫 번째 주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고 또 약국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제서 저 주제로 오늘 하게 됐네요. 일곱 번째 주제로 이제 기미 주근깨 피부 미백, 그다음에 잡티에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또 피부 노화에도 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여드름에도 간접적으로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이나 보충제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저기에 있는 저 자료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했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본 주제, 일곱 번째 주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하면서 들었던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메시지나 다른 지인들한테 들었던 질문들을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번 주제 때 제가 맨 끝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좋은 약사를 만나시라고 했는데,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약사는 어떻게 찾냐고. 그 질문을 듣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드렸던 답은, 만약에 평소에 어디 약국을 가는데, 타이레놀이나 뭐 소염 진통제나, 요런 거, 사소한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살 때,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돈을 받고 주시기보다는 뭐 식사 후에 드시고 뭐 타이레놀 드실 때는 간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술 드시고는 뭐 피하라든가 아니면 뭐 피임약 같은 거 살 때도 담배를 피시는지, 그 다음에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떤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지, 뭐 요런 말들을 좀 해주는 약사님이 있으면 그분이 뭐 100%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약사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었어요. 물론 뭐 안 해주신다고 해서 상황이 있고 또 뭐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신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약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약사님이 주위에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은 좋은 약사님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메가3는 하루에 하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RTG 오메가라고 하셨을 때, RTG라고 할 때, 하루에 하나가 보통 1000mg인데, 그냥 건강 개선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하루에 하나 1000mg 정도면 괜찮지만, 어떤 본인이 두통이나 어떤 염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나 뭐 이런 염증 계열의 질환을 갖고 있을 때는 많게는 2000mg 또는 뭐 3000mg까지도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꽤 도움이 되고요. 효과를 몸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 느끼려면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눈 건조 있으신 분들은 뭐 한 3000mg까지는 저는 보통 드시라고 많이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건 일하면서도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본인들이 이제 드시는 비타민이나 보충제는 언제 먹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 짧은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요거는 하나의 주제로 해갖고 제가 다른 날에 한번 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주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데요. 이제 정확한 건 아직은 사실 뭐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능한 것들이 이제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이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촉진을 하니까 얼굴에 기미 주근깨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점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임신인데, 이제 피부 방어를 위해서 멜라닌 색소 이런 합성을 촉진을 하죠. 근데 주로 심한 게 이제 보통 출산 후에 더 많이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가 가능한 게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이나 어떤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또 기미주근깨나 뭐 피부가 칙칙해진다거나 노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원인을 병원이나 이제 어떤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역시 하나의 또 크나큰 원인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가능한 건 저런 것들인 것 같고요. 어떤 질환이나 병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먼저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고 보습을 해주는 거죠. 차단은 이제 뭐 선크림을 자주자주 발라주신다던가, 보습은 수분크림을 자주자주 발라주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충분한 휴식과 좋은 영양 섭취,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으로는 녹차, 해조류, 뭐 브루콜리, 콩, 뭐 키위, 오렌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피부의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화이트닝 효과도 나고 기미 주근깨 뭐 더 나아가서는 여드름의 예방과 개선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죠. 일단 1순위로 해야 되는 건. 그다음에 증상은 뭐 그 얼굴에 이제 뭐가 많이 생기고 얼굴이 좀 칙칙해지고 이제 기미 주근깨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더 나가서 염증 같은 것들도 생기고 주름이나 이제 잡티가 생기고 또 피부 노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증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용을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완전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대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인 거고, 첫 번째가 이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미백 효과에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몸에서 염증이나 노화에 이제 기여를 하는 이제 자유 라디칼,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죠. 그거로부터 이제 세포 보호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서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멜라닌 색소 합성이 좀 억제되는 거에 이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생성, 피부나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콜라겐 생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를 좀 기대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콜라겐 뭐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활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이제 피부톤 개선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증상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뭐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몸에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면 뭐 배곡주사 맞잖아요. 그게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가격은 좀 비싸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잡티 기미의 이제 미백 효과, 그다음에 얼굴의 화이트닝 효과랑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것들에 의한 뭐 피부에 있는 것들에 있는 그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를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글루타치온 구조를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 뭐 글라이신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글루탐산하고 글라이신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몸에 뭐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뭐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고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시하는 건 저 시스테인 저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거는 어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간에서 이제 독소를 해독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들을 이제 자유 라디칼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보호해서 이제 피부가 또는 세포가 이제 손상되거나 망가지는 거나 이런 거에서 방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요. 당연히 저런 것들이 되니까 뭐 저 이름도 배곡주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피부 미백에 굉장히 효과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에 좀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에서도 자유 라디칼로 인해서 이제 노화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접적이지만 또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 내 염증,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혈관 내 염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제 뇌신경 세포 단백질이 변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변성 등을 이제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몇몇 논문에서 본 건데 이제 뭐 글루타치온을 몸에서 생성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유전적 문제로 생성이 좀 부족해서 뭐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충분한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생성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이 글루타치온 말고 다른 항산화제인 뭐 많이 들어보셨을 코큐텐,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또 굉장히 강력한 알파리오익산이라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또 몸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좀, 효과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파리오익산만 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글루타치온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첫 그림에 있는 글루타메이시나 글라이신은 이미 몸에서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시스테인을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글루타치온을 입으로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글루타치온은 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간히 이제 그래도 흡수가 된다는 것들도 있지만 또 흡수가 안 된다는 논문들이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타치온을 입으로 이렇게 드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도 간간히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는 글루타치온보다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먹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가격도 되게 비싸고요. 그다음에 긴가민가해 하는 건데 제가 뭐 이렇게 과감하게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 드시더라도 이제 산화용 말고 환원이용 글루타치온이라고 써 있는 그 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산화용은 별로 효과 없고요. 몸에서 이제 잘 쓸 수 있는 거는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써 있는 거를 드셔야 합니다.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의 생성,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글루타치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루탐산, 글라이신, 시스테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만듦에 있어서,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요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테인은 정해진 최대 용량은 딱히 없긴 해요. 없지만 뭐 어떤 데 보면 이제 1200에서 1800mg까지도 먹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본인의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어떤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용량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저 시스테인은 이제 피부 미백에도 당연히 좋지만 저게 이제 케라틴 결합에 관여를 하기에 이제 우리 모근 있잖아요. 머리에 이제 모근의 역할을 이제 촉직이 아니라 촉진해서 모발이나 손톱이나 발톱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제품들 보면 시스틴이라고 써 있는데 시스틴하고 시스테인은 좀 다른 거예요. 시스테인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비타민 B6. 이거는 뭐 정해진 최대 용량은 정확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수용성 비타민이라 이어서 몸에서 좀 잘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USDA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1000에서 6000mg을 만약에 섭취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1년 정도까지 좀 드시다가 좀 휴식기를 가지기를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멈추면은 다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비타민 B 고함량 그걸 드실 때는 적어도 아주 적어도 비타민 B6이 100mg 이상은 되는 거를 좀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려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는 뭐 저것도 역시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서 쉽게 배출되니까 정해진 최대 용량은 없는데 그 심혈관 질환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굉장히 유명한 호프2, 그러니까 호프2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뭐 1000 마이크로그램을 5년을 넘게 먹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고용량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많이 드시면은 뭐 이제 빈혈이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몸에서 크게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면 많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합쳤을 때 다 적어도 100 마이크로그램은 넘는 비타민 B 제품을 구입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엽산인데요. 엽산은 뭐 정해진 저거 최대 용량은 USDA라는 권고안에 보면 100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어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역시 이것도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뭐 몸에서 좀 잘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본인한테 맞게끔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랑 또 다 어떤 거든 모든 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어떤 걸 딱 집어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역시 엽산도 뭐 임신하신 게 아니시라면 적어도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들은 더 많이 드셔야죠, 당연히. 만약에 부족하면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엽산제는 따로 추가로 뭐 더 드셔도 되고요. 물론 비타민 B6, B12 저런 것들도 따로 더 추가로 드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글루타치온을 직접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끔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가격은 비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원형 글루타치온으로 드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글루타치온 생성을 좀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